PS 대형 할인 첫 번째 게임은 최근 2회 발표로 엄청난 주목을 받은 킹덤 컴 딜리버런스 로얄 에디션입니다. 이 게임은 중세 시대를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려내서 마치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체코에 있는 실제 도시를 모델로 하고 당시 시대에 대한 연구와 고증이 엄청나게 잘 되어 있어서 중세 시대를 좋아하거나 그 역사에 관심이 많은 유저라면 고봉밥을 먹는 것 같이 배부르게 즐길 수 있습니다. 15세기 신성 로마 제국 보헤미아 왕국의 배경으로 스칼리츠라는 작은 마을에서 부모가 죽고 복수를 꿈꾸며 다양한 지역을 떠돌아다니는 헨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밥을 제때 챙겨 먹지 않거나 잠을 자지 않으면 디버프가 생기는 등 RPG보다는 시뮬레이터에 가깝고 내가 입은 옷에 따라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경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투는 1인칭으로 진행되며 상대의 공격 타이밍에 맞춰서 맞고 베고 찌르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3인칭 전투가 아니라서 뒤에서 나를 기습할 경우 대처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때문에 다대일 전투에서는 상당한 난이도를 자랑하는 편이지만 초중반의 부조리함과 엄청난 난이도를 견디고 나면 중후반부터는 전투의 재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막무가내로 죽이는 게 아닌 적과 거리를 재고 둔기로 들어가 때리는 재미가 상당한 게임입니다. 전반적으로 취향만 맞는다면 굉장히 재미있는 게임이지만 현실적인 걸 강조하다 보니 불편한 부분이 많고 잔 로딩과 프레임이 떨어지는 구간도 있어서 유저에 따라서는 큰 단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킹덤 컴 딜리버런스 로얄 에디션은 6월 5일까지 85% 할인된 6,720원에 판매 중입니다. 두 번째 게임은 락스테디에서 만든 최고의 액션 게임 배트맨 아캄 컬렉션입니다. 시리즈의 토대가 된 배트맨 아캄 어사일럼, 자타공인 완벽한 액션 게임 배트맨 아캄 시티, 그리고 시리즈 최고 그래픽과 발전된 편의성, 액션으로 호평을 받은 배트맨 아캄 나이트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스토리 라인은 물론 지금 플레이에도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 그래픽, BGM 및 캐릭터들은 왜 이 게임들이 그리고 아캄 시리즈가 명작의 반열에 올라와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특히 상대에게 빠르게 접근 후 벌이는 근접 전투는 수준급 타격감과 액션, 훌륭한 템포를 보여주기 때문에 맵을 돌아다니며 전투만 해도 재밌을 정도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길 수 있습니다. 거기다 적재적소에 들어간 훌륭한 연출과 캐릭터별 더빙은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유저의 몰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아캄 시리즈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 오픈월드를 돌며 다양한 서브퀘스트를 하고 퍼즐을 푸는 등 자유도 역시 상당한 편이라 취향에만 맞는다면 이 시리즈 하나만으로도 50시간 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생각보다 지루하고 귀찮은 퍼즐들, 아캄 나이트에서 강제되는 배틀 모빌의 불편함, 앞선 두 작품의 훌륭한 스토리를 평작으로 만들어버린 아쉬운 아캄 나이트의 스토리가 단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게임은 호러 어드벤처 미스터리 액션의 최고 중 하나로 평가받는 앨런 웨이크 리마스터입니다. 이 게임은 베스트셀러 작가인 앨런 웨이크가 자신이 썼던 스릴러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실종된 아내를 찾는 것과 기묘한 일들이 벌어지는 스토리를 6개의 에피소드로 나눠서 담아놨습니다. 새로운 에피소드를 진행할 때마다 이전 에피소드의 내용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에피소드의 마지막엔 클로징 음악까지 넣어주면서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투는 그림자 괴물들을 손전등으로 비춰서 보호막을 부순 뒤에 총을 쏴서 잡는 형태인데 손전등 배터리나 총알은 계속해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전투 난이도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거기다 몹들의 종류도 많지 않고 일자 진행이라 똑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는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2012년 작품답지 않은 훌륭한 그래픽과 사운드, 미스테리한 분위기와 연출이 강점인 게임으로 호러 혹은 액션을 기대했다면 실망할 수 있지만 특유의 분위기와 캐릭터, 에피소드식 구성이 매력적인 게임입니다. 스토리는 게임상에서 얻을 수 있는 원고나 단서들을 통해서 퍼즐을 맞춰가야 하는 형식인데 이게 게임상에서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전부 모아야만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1회차 혹은 라이트하게 진행하는 유저들은 스토리가 다소 난해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할인으로 만원대 이하로 내려온 만큼 스릴러에 관심이 있는 유저라면 해볼만 하겠네요. 다음은 아즈텍 신화를 다룬 훌륭한 로그라이크 게임 커스 오브 더 데드 갓입니다. 저주받은 사원을 돌파하는 게 목적인 게임으로 제기어, 독수리, 뱀의 3가지 사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게임을 진행하며 얻는 해골과 빛의 반지로 시작 옵션을 여러가지 해금할 수 있고 다양한 무기조합과 엄청난 타격감, 회피와 패링을 활용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기본적인 전투와 로그라이크의 재미를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중독성 또한 상당히 높은 게임인데요. 거기에 적의 공격을 패링했을 때 쾌감이 상당해서 타이트한 판정에도 패링만 쓰는 유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기본
기본적인 전투나 타격감이 우수한 데 비해 스테이지 구성은 아쉬운 면이 좀 많은데요. 2층으로 가기 위해선 각 사원의 1층을 모두 깨야 하기 때문에 1단계에서 다시 1단계로 가야 하는 불편함과 비슷비슷한 구성의 사원들을 돌다 보면 타 게임들에 비해 쉽게 지루해집니다. 거기다 모팩도 단순한 편이고 죽으면 다시 사원들이 1층부터 돌아야 하기 때문에 애매하죠. 그럼에도 훌륭한 타격감과 패링, 회피의 손맛, 다양한 저주의 활용까지 로그라이크 액션을 좋아하는 유저라면 한 번쯤 즐겨봐야 할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캐나다의 유명 배우 엘리엇 페이지가 출연한 어드벤처 게임 비욘드 투 소울은 빙의 등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22살 조디 홈즈와 미지의 존재 에이든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영화 같은 연출을 보여주며 훌륭한 페이스 캡처와 감정 연기로 이를 뒷받침해줍니다. 각 에피소드가 끝날 때마다 내가 한 선택과 게임을 플레이한 다른 유저가 한 선택이 비율로 표시되고 사실상 스토리 위주로 돌아가는 인터랙티브 무비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디 홈즈와 붙어다니는 에이든이 영혼이라서 벽을 뚫거나 오브젝트를 뚫는 등 참신한 액션이 가능하며 QTE 액션도 적지 않게 들어있지만 문제는 이런 컨셉을 잘 이용하지 못한 데다 틀려도 변화가 없습니다. QTE를 하건 못하건 진행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유저들은 사실상 미니게임식으로만 느끼게 되며 형편없는 조작감과 카메라 시점 등 도무지 액션이란 걸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신선한 컨셉의 액션을 기대한 유저라면 실망할 확률이 큽니다. 다만 조디 홈즈와 영혼 에이든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영화 보듯이 즐기고 싶은 유저라면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렴한 가격 역시 장점에 들어가겠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만원 이하 게임들로 소개해드려봤는데 다들 마음에 드는 게임들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콘솔모아였습니다.